여러분, 어쨌건 세상에 지금 낙항에 이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맞든 틀리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맞든 틀리든 이라는 생각을 되게 반대하는 게 락강의 이론이죠. 그 말이 뭐냐면 모든 인간의 지식은 편집증적이다. 즉 왕상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 첫 번째가 부정 환각 실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책에서 본 거라서 한번 그냥 그 내용 읽어 드릴게요. 그게 그 어떤 방에 가구가 다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실험자들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최면. 이 방 안에 가구가 없다고. 이 방 안에 가구가 없다는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실험자들이 최면에 걸렸어. 근데 이 방 안에 실제로 가구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방 안에 가구가 없다고 최면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실험자들은 가구가 없다고 정신적으로 세뇌를 당해 있겠죠. 근데 이 실험자들한테 방을 가로질러 가게 하거든요. 근데 되게 가구를 쏙쏙 얘네가 잘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실험자가 묻겠죠. 그러니까 실험을 주최한 사람이 묻겠죠. 이야, 너희 어떻게 왜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직선으로 오지 왜 구불구불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체면에 걸렸던 실험자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떤 이유를 갖다 댄다는 거죠. 자, 스토리 텔링을 하더라. 어떤 얘기를 하냐? 네, 뭐, 아까 먹은 점심이 너무 더부룩해서 좀 걸으려고 일부러 지그재그로 걸었다. 걸음을 늘리려고? 아니면, 벽면에 뭔가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보고 싶어서 다가가다 보니 그렇게 걸었다. 그런 식으로 되게 가구가 있었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어. 자기는 몸은 가구를 쏙 피해갔는데, 자, 이런 실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의식이랑 의식이 첫 번째로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의식은 뭘로 구성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출한 틀이겠죠. 이거를 뒤집어 씌우면 이런 틀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이런 의식으로 틀을 받아들이면 정말 거기에 지배가 잘 된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건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냥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뒤집어 씌우면 이렇게 사람은 지배를 잘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배한 틀을 뛰어넘는 어떤 신체의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신체 감각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어떤 사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방 안에 가구가 있다는 거고 최면에 걸렸다고는 하지만 그 실험자들이 실제 눈으로나 어떤 몸으로는 가구가 있다라는 그 현실을 파악했다는 건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강력한 자기의 어떤 세뇌된 어떤 의식 안에 있다면 실제 그대로를 말을 그 정보가 있음에도 우리는 뒤집어 쓰여지고 세뇌당한 그 정보, 우리가 선택한 그 정보를 더 믿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그러면 라캉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실제적인 어떤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현실을 보기보다 본인의 망상 구조를 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가야 할 수가 있죠? 자, 유발 하라리. 상상의 질서가 나오겠죠. 허구를 믿는다고요, 허구를. 허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라캉이 되게 주요하게 결론지었던 어떤 그 사람의 초기 생각인 거죠. 결국에 되게 중요한 발견은 여러분 되게 심플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이 어릴 때가 어때요? 우린 자립을 해서 자라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세계의 틀이 부여되죠. 자, 근데 지금 이 실험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이런 의식 틀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현실의 틀은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부정 환각 실험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어떤 전 거기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이 어떤 실제 현실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건 작용한다라고 봐도 될까요? 솔직히 그렇다고 더 작용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세뇌 당하면 그 의식을 토대로 뭔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지 그 의식이 실제 현실보다 더 강력하다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말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신체로는 감각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감각이 사라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라기보다 거기에 어떤 빈 공간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왜 그 선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의식이랑 어떤 현실이랑 이런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리는 애초에 이제 의식은 정신의 영역이고 현실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강박하는 것들은 물질이잖아요. 얘네가 일치할 수가 없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불일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든 일치를 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일치하려는 어떤 왜 그걸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경향성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실제 현실이라는 어떤 신체 감각을 느끼면서도 또 의식이라는 틀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실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이라는 틀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런 걸 거울 단계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이는 세계를 이렇게 두 눈으로 볼 때 두 눈에서 그 세계랑 자기 자신이 구분된 상태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두 눈으로 보는 내 자신을 동시에 세계와 구분해서 나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나는 그냥 세계를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감각이 되게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 되게 붕 떠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왜? 기본적으로 의식이랑 신체 감각은, 그러니까 의식, 즉 정신이랑 물질은 일치하지 않는데 이것이 일치된 자기 감각을 어떻게 갖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치되는 감각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울 이미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가 되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예를 들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울 이미지라는 거죠. 그 자기가 이렇게 뭔가 신체를 조작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 신체는 불완전하다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문 기표를 던져볼 수 있지만 거울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의 완성된 신체라는 거예요. 또 엄마 아빠가 잘한다 잘한다 해주죠. 그러면 얘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삐걱삐걱 되는 신체에 눈을 감고 이게 완전한 나야 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탐구를 하지 않는다고요. 거울 이미지에서 결론이 끝나버린다고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 저는 사실 이거 악랄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빨리 결론 내버리고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너무 동물적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건 이건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그렇게 거울 이미지에 사로잡히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가 위대하면 자기도 위대한 줄 알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엄마 아빠가 특권 계층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자식도 자기가 특권 계층이라고 사실 아무 실력이 없는데도 부모의 것이 자기 신의 것인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좀 거기에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모두 다 거울 이미지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되게 자기 멋대로 하는 생각도 거울 이미지겠죠. 예를 들면 웃고 있는 걸 비웃는 거라고, 특정한 표정을 웃고 있는 걸 비웃는 거라고 그런 이미지에 사로잡힌 사람은 왠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특정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비웃음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웃음을 한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저렇게 웃는 게 너무 재밌을 때 웃는 그런 표정으로 학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라캉이 이렇게 거울 단계로서 짚어줌으로 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류가. 그래서 라캉 이론이 어려운지도 몰라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지만 어쨌거나 라캉 이론은 나왔다. 누군가는 되게 열광하면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식의 경험을 한 사람들의 눈에는 물론 이제 라캉의 이론은 거울 단계의 어떤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핵심 아이디어니까요. 그러면 뭐 성차라든지 뭐 사회 권력 관계라든지 우리 문명이라든지 지식의 구조라든지 다 설명을 한다고요, 라캉이. 근데 그 핵심은 제가 봤을 때 거울 단계 이론이 라캉 이론의 가장 기본
요소다. 그것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라칸은 뒤에 이제 생톰과 생톰을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가 본질적으로 불일치하는 이거를 어떻게 일치를 하려는 그 경향성은 사라지지 않겠죠. 근데 그 일치를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막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은폐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면서도 어떻게 그 불일치를 잘 봉합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음, 음. 저도 약간 그런 변환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변환기를 잘 장착했던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인류 문명에서 혁신을 이뤄낸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몇 명이 없었다. 근데 라캉이 이렇게 이론 정립함을 통해서 그렇게 혁신을 이루던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은 이게 이론으로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고 실천을 함을 통해서 누구나 인류사에서 칭송받던 천재처럼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라캉이 열었다는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진짜 여러분 라캉 이론을 공부하면 되게 세상이 엄청 달라 보이실 건데 약간 삭막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좀 기분이 좋은 건 그러니까 사랑도 증오도 어떤 그 똑같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똑같은 에너지는 나의 충동이에요. 자, 이런 게 올라올 때 사람들은 이거랑 1대1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동이 억압되어 있을 때는 대응시키는 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일치되는 짝의 카드를 잘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동은 하나의 어떤 물질성으로 갇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뭘로 일치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 자신만의 변환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라캉이 말한 어떤 생통, 자신의 어떤 증상의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동이 이렇게 잠재워져 있을 때는 사람들은 정답을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충동이 드러나게 되면 그걸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이상한 짓도 하고 되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음. 그래서 좀 여러모로 유효한 지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